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부터 집안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이혼과 재혼이 흉은 아닌 시대이지만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지금은 이혼한 올케의 대학 후배와 바람이 났고 올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 동생에게 바람을 정리하라고 하였지만 동생은 바람난 여자를 선택했고 결국 올케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없는 동생을 호되게 혼내셨고 또 결혼해서 다른 여자도 이혼한 올케처럼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하시면서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집을 나간 뒤로 한동안은 연락이 없다가 서너 달이 지난 후부터는 저 또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면서 어디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에 동생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올케와 같이 집에 왔고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특히 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동생과 이혼한 후에도 동생 모르게 저희 부모님과 이혼한 올케는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은 짧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올케가 알고 지낸 시간도 길었고 또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만나고 만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사고로 올케네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이혼 후에 딱히 돌아갈 집도 없고 혼자 지내는 올케가 안쓰럽다며 동생 모르게 가끔씩 가서 반찬도 주고 매달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자주 가서 해결해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혼한 올케의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동생과 같이 나타난 올케를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가끔씩 올케와 연락도 하고 만났던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뒷힘조차 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올케가 이혼한 후에도 몇 번 동생과 만났고 관계도 가졌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이혼한 올케와 만난 것도 관계를 가진 것도 맞지만 만난 날과 개월수가 다소 다르다면서 자기의 아이인지 의심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께서는 동생의 뺨을 치시면서 한 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그런 말까지 하냐면서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지던가 책임을 지기 싫었으면 이혼까지 한 전철을 왜 만나서 그 짓거리까지 했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조건 올케의 말을 믿지만 설사 올케의 말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제 동생의 업보라면서 무조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잘 키우면서 올케와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올케를 친딸처럼 아끼셨던 분이라 아들의 아버지 입장이 아닌 임신하고 온 딸의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평소 행동이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동생 말처럼 자기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올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강력한 주장과 급한 성격 탓에 다음날 바로 올케는 혼자 살던 원룸에서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출산 및 집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부모님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올케와 아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였고 아버지는 더 큰 역정만 내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추석을 보내고 몇 주가 지나서 어머니께서 제가 살고 집에 놀려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아버지가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서 별다른 불만 없이 아버지 뜻대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곧 손주가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또는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임신한 와이프를 챙기는 남편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올케가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할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와 올케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뿐인데 임신 중인 올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올케는 사돈 어르신들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알고 지낸 시간과 돌아가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남동생이 바람펴서 이혼까지 했던 상황이니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가 올케에게 예전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괜히 아버지와 임신한 올케도 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올케랑 시간을 보낼 테니 아버지랑 같이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온천 여행을 보내드렸고 아버지는 홀몸이 아닌 올케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와 즐겁게 여행을 떠나셨다. 입으로는 올케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지만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행 가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어머니의 걱정과 오해가 틀렸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고 그 오해가 풀리고 나니 올케와 지낼 며칠의 시간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케와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같이 마실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뱃속의 아이도 동생의 아이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괜히 올케를 오해하고 의심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히려 서로는 잘 알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출산 이후에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동생과 조금의 오해가 있는 어머니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서로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